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포자 수학 제2회째입니다. 오늘은 이상의 시 오감도를 통하여 수학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걸로 알고 있고 본 적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자, 먼저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것이 시입니다.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이죠. 오감도라고 하는 시는 연작시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시지요.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중간들을 보면은, 이 중간 부분에 보면은 수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쪽을 비교를 해보면은 서로 대칭성이 있죠. 그리고 이름은 진단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쪽만 바라봐도 되겠지요. 어느 한쪽만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이 한쪽에서 수의 나열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시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듯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양상을 보이죠. 저희가 수능 영어 독해에서 살펴봤듯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합한 것이 남을 때까지 다른 이론을 격퇴하는 과정, 즉 그것이 과학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상에 대한 시의 해석이 어느 것이 맞는지는 사실은 이상만이 알겠지요. 그리고 이상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그것을 평가할 때는 사람의 이성에 혹은 사람의 감성에 가장 적합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가장 옳은 것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상의 시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제 해석을 들어보시고 타당하다 싶으시면은 제 것을 믿으시면 되는 거지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저희가 그런 말을 했었죠. 이 세상은 질과 양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간들은 그러한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본다고요. 자, 그런데 이 양적 표현이 수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양적 관점을 체계화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체계화하는 데 있었고 무엇을 체계화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형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계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세계에 존재하는 양적인 측면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고 했던 학문이라는 것이죠. 지난 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측면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측면도 같이 봐야 됩니다. 질과 양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보다 더 그 사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책상을 예를 들면은 바로 이러한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앉아서 공부하는 가구라고 이해를 하면은 질적 속성을 보는 것이고요. 무게 몇 킬로그램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책상을 양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되지요.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서 우리는 책상이라고 하는 사물을, 즉 존재를 보다 더 철저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각도에서 본다 그러면은 세상은 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즉 여러분들 옆에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몸무게 몇 킬로, 저 사람은 키 얼마. 여러분들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양적 속성, 그러한 측면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수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상은 바로 이 세계의 존재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양적 속성들을 꿰뚫어 보기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언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던 시에 수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시라는 것이 세상의 진리를 파악하는 감성적 수단이라고 본다면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 즉 양적 속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진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또한 시일 수 있지 않느냐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은 수를 통해서 시를 쓰므로써 이 세상의 진정한 본질을 구현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수학에서 수열을 배웁니다. 수열. 우리가 수열을 배우는 목적은 수 속에서의 규칙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수학에서 수열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등차 수열,
등비수열 등을 배웁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일반 수열을 배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러한 수학의 수열에 대한 정의 자체는 약간 변경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즉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세상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봐야지요. 따라서 최초의 수열에는 규칙성이 없어야 합니다. 수에 무조건적인 랜덤한 나열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기존에 우리가 배우는 수열의 항목에 규칙적 수열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일반적 수열이 되는 것이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것들은 아주 특수 수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수열에서 일반적인 수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등차 수열과 같지 않으면서도 어떤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수열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즉 정리하면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현상들이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 그 현상을 수열이라고 하고, 그 중에는 규칙적 수열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칙적 수열에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일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열 등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수학적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존재하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일반항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수열 말고도 아주 많은 다른 수학적 항목들을 배웁니다. 즉 방정식, 함수, 통계, 수학과 관련된 모든 항목들, 이 모든 항목들이 사실은 수열 속에서 일반항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러니까 수열을 저변에 깔고서, 즉 세상을 저변에 깔고서 일반항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그 자체가 바로 수학이라는 것입니다. 수학이라는 것이죠. 일반항을 향한 욕망, 이게 수학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감도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나열에 있어서 어떤 규칙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칭성, 줄맞춤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단순히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일반항을 향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식민지 시절이었죠. 식민지 시절. 자, 아마 이상은 학문을 통해서 당시는 과학시대였죠. 과학시대. 아주 서양에서는 과학적 발전이 절정을 향해 달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시절 이상은 학습을 통해서 아마 서양 학문의 발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서양에서 유행하던 철학들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수학에 대한 수학도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식민지 시절 가난한 나라에서 그가 수학을 얼마나 공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에서야 우리는 수많은 교재들을 통해서 수학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시절에는 아마 어려웠겠지요. 그렇지만 이상의 직감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질서하게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일반항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직관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학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바로 이 오감도라고 하는 시를 탄생하게 한 동력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은 이 시는 이러한 의리에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수많은 수들은 이 세상의 존재와 현상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열에 일정하게 보이는 규칙성, 대칭성, 배열의 규칙성,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일반항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수학적 형식을 표현하기 어려웠던 이상은 이러한 시각적으로라도 수학이 추구하고자 했던 일반항을 향한 노력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서양의학입니다. 학문의 발전은 전쟁이 그 원인이 그 동기가 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 그 자체가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즉 최신의 과학적 이론들은 무기를 만들거나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도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조선에서 살아왔던 이상에게 서양 의학은 아마 엄청난 충격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첨단 기기들이 당시에 보기에 첨단 기기들에 의해서 배열된 병원 시설들을 보면서 그리고 뭔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들을 보면서 그는
그곳에서 신비로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의 소재로 병원이 선택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에 의해서, 이론이라고 하는 의학에 의해서 완벽하게 다듬어져서 제 생명을 찾아 나갈 때 이상에게는 그것이 경이였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과학이었겠죠. 과학의 밑바탕에서는 수학이 있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아하, 이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오감도라고 하는 시를 써서 세계의 본질을 표현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시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몫이고, 그 해석이 적합하다고 이해되어지면은 그것은 각 개인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오감도라는 시의 이해에 제 해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